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GAN 개인 논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고요. 네, 먼저 인트로덕션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 딥러닝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딥러닝은 이제 분류기, 뭐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서 되게 고차원 데이터를 이제 라벨로 이렇게 매핑하는 그런 업무를 되게 잘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살펴보니 개 논문은 생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과가 그렇게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덜 발전했을까라고 했을 때 한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MLE 같은 복잡한 확률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짠 하고 나타내기 전에 이제 뭐 잠재 공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잠재 변수 아니면 이제 랜덤하게 뭘 뽑아내서 막 뭐 계산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어떤 딱 정해진 함수 값을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렐루 같은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렐루는 이제 0 이하면 그냥 0이 나오는 거고 0 이상이면 그 값이 나오죠.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흑백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연속적인 데이터다 보니까 기존의 이 렐루를 적용했을 때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에서 그 뉴럴넷을 그대로 사용한 이 GAN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확률 분포를 뭐 딱 맞춰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것을 속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적대적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적대적이라고 하면은 이 생성자와 판별자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말 그대로 이제 뭘 만들어내는 친구고 판별자는 이 생성자가 만들어낸 걸 기반으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짭을 만들어내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이 판별자는 그게 찐인지 짭인지를 구별하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요상한 게 서로를 되게 힘들게 하고 서로에게 되게 업무를 주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짜를 만들어내니까 내가 더 일을 해야 돼서 뭘 찾아내야 되고 이런 힘든 관계인데 또 둘이 이렇게 라이벌 같이 적당히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또 득이 되는 요상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뭔가 건강하지 않고 막 서로에게 어떤 중독된 관계 같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논문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노래가 이 레드벨벳의 사이코라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참 그 지혜인 논문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안 볼 듯 막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둘의 태스크가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누구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친구고 누구는 이제 이가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다르죠. 그리고 이제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근데 또 서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린 또 둘이 잘 만났대 이런 가사가 있죠. 근데 우리는 또 껴안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서로를 또 참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보면은 되게 건강하지 않은 연인 관계인데 둘이 막 좋을 때 만나고 또 싸울 땐 지독하게 싸우고 계속 헤어지고 붙고 헤어지고 붙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그런 관계다 이런 생각을 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계속 이제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 지혜인 논문은 요거를 개선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3장하고 4장 같은 경우가 이제 진짜 이 지혜인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하면 계속 뭘 생성해 낸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랜덤 노이즈라는 이 Z라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잠재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를 생성해 냅니다. 그래서 생성을 해내고 그걸 우리 이제 G, Z라고 하는데 어떤 일종의 벡터를 생성해 내는 거죠. 그래서 생성해 내고 구조는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G가 해당되는 거고 D 같은 경우는 이 G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구별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D에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0에서 1 값 사이의 값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X라고 나와 있죠.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둘은 서로 되게 적대적으로 경쟁하면서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체를 보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둘을 쪼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보면은 이제 DX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X는 그냥 진짜 원본 데이터를 말해요. 원본 데이터를 줬을 때 이 D,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판별하는 친구가 진짜를 진짜라고 판단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진짜를 진짜라고 판단해야 잘하는 친구겠죠. 그러니까 1을 내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GX, 그러니까 짭인 거죠. 이 짭인 친구를 줬을 때 이 D, 이 판별하는 친구가 아 이거 가짜야, 0, 0이야, 0에 가깝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1 마이너스 이제 D 그다음에 GX이기 때문에 요 값이 어쨌든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짭을 줬을 때 아 이거 짭이야 이렇게 말할 확률이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제 0값이 돼야 되고, 요게 전체는 예, 최대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줄어들면은 전체 값은 최대화가 되니까 두 항 다 최대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데이터는 1에 가깝게, 그리고 가짜 데이터는 0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제너레이터는 계속 이 판별자 친구를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짜를 되게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내는 게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이 적대적 게임이다 이런 게임 이론의 용어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줄다리기를 계속 이렇게 둘이 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이 너무 우세해 버리면 이 게임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이 되게 시각적으로 이 GA 논문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기호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Z 같은 경우는 이 랜덤 벡터가 샘플링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이제 X라는 공간에서 진짜 이미지를 우리가 그럴듯하게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이제 검정색 요 점선이 보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데이터 분포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그냥 그러니까 가짜 짝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 파란색 점선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거는 이제 이 D의 출력입니다. D가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러니까 판별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을 하는 친구의 그 확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으면 1에 가깝고 밑에 있으면 0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에 있을수록 판별자 친구는 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A부터 D까지 상황을 각각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G가 처음에는 뭐 당연히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냥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이미지를 생성해 냅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완전히 좀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점선, 이 판별자가 뽑아내는 확률도 되게 불안정한 상황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히 요 찐 데이터가 많을 때는 1에 가깝게 보이고 요 짭 데이터가 많을 때는 거의 0에 가깝게 잘 뭐 나름 뽑아낸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아직 좀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B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뭔가 좀 이렇게 자리를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좀 학습을 합니다. 아, 진짜가 많구나. 아, 너는 좀 가짜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이상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제가 뭐 최종적으로 또 뭐 이상적인 형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구별을 잘 해낸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데 이제 찐이 많으면 이제 안정적이게 높고 짭이 많을 때는 아 이거는 짭이니까 확률 0이야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인데 문제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자 친구가 구별을 잘 해내는 게 제일 좋은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둘이 줄다리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우세해 버리면 그거는 게임이 아니고 그냥 너무 시시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시하게 돼버리는 건데 둘이 아주 팽팽하게 아주 이길 듯 말 듯한 그런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렇게까지 모델이 지향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C 그럼 이제 제너레이터도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가 그렇게 구별을 잘해? 그럼 나도 짝퉁 잘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짝퉁을 잘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초록색 점선이 점점 원본 데이터랑 유사해지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미지를 생성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짝퉁 이미지가 잘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은 진짜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렴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찐인지 짭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파란색 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가운데로 그냥 이렇게 직선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한별자 친구가 이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너가 진짜야? 가짜야? 이거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확률을 0.5로 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찍 파란색 점선이 그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가장 이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적 상태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아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이상적이었던 거고, 이 모델 전체는 기본적으로 이 모델 전체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데 최적 상태다라고 하는 건 요 D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미지 생성을 해내야 되는 입장에서 완전히 우리는 복제를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이론상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완전히 최적화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어진다고요. 너무 잘 구별하면은 뭐하러 게임을 합니까? 그래서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과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K번, 그다음에 제너레이터는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이 논문에서 K는 1에 해당됩니다. 오늘 제가 좀 이따 또 페이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좋은 성능 유지하면서 이 제너레이터, 짭을 만들어내는 친구도 이제 천천히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서 둘이 한쪽이 뒤지지 않게끔 서로 다 골고루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이제 학습할 때 이 제너레이터 친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럴듯한 짝퉁을 만들어내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엉망이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식을 저번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 식이 너무 쉬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짜를 넣었을 때 그게 가짜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게 너무 쉬워 버려요. 그럼 이게 0이 돼 버리니까 그냥 이게 로그 1이 나와 버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0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혀 다르게 생겨서 너무 쉽게 그냥 이거 가짜네 이렇게 돼버리면 모델 학습이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습이 당연히 멈춰버리겠죠. 뭐 그게 이제 결국 기울기 소실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바로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이렇게 원문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최소화하는 거, 요거를 최소화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를 사실 그냥 이게 가짜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요 안에 있는 항을 빼와서, 그러니까 이 이제 요거 자체를 우리는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뽑아내서 그 자체만을 최대화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기울기 소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짭을 넣었을 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짭을 이걸 확 최대화한다는 거는 이 짭을 넣었을 때 이게 잘못 판단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을 한 건데 이거를 진실로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장난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하는 이유는 나도 잘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여기 안에 넣었을 때는 반대로 또 미니마이즈 최소화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좀 마이너스 항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밖으로 빼왔기 때문에 최대화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 잘 치게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트까지 봤고,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theoretical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너네 그러면 진짜 가짜 잘 만들 수 있어? 그럼 잘 둘이 경쟁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론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최적 상태라고 하는 게 PG, 그러니까 그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거랑 그다음에 원래 데이터가 이제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수식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제너레이터가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랑 번갈아 가면서 학습시키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4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수식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거는 이 지혜인이 수렴하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무한한 시간이 있고 무한한 용량이 있고 오래 이렇게 뭐 학습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같은 상태로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로컬이 아니고 글로벌 그러니까 전역 최적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같아진 상황에서 이걸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요거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그림에서 D 이야기 했었잖아요. 완전히 진짠지 가짠지 구별해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수식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는 이제 그냥 주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쭉 적어 놓은 거고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K는 1로 해가지고 한 번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하고 제너레이터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 보셨을 때 좀 뭐지 싶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아까 짝에서 뭐 잠재 공간 뭐 Z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무작위 벡터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럴듯한 짭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뭐하러 그렇게 랜덤하게 뽑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 사실 생성을 해내는 입장에서는 답이 항상 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뭐 고양이를 뽑아내야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강아지를 뽑아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랜덤하게 태스크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상황에서도 너가 잘 일을 수행할 수 있냐 이거를 보는 거니까요. 그런 거고 이 Z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진을 딱 봤을 때 그냥 여기 파란색이다, 뭐 검정색이다, 뭐 그것이 아니라 뭐 눈이 크다든지 뭐 웃고 있다든지 조명이 밝다든지 이런 아주 그 추상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Z 잠재 공간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렇게 뭘 샘플링 해내는 과정인데 저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딱 무대에 딱 서기 전에 이렇게 대기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무대 위에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 대기실에서는 알 수 없는 뭔가 뭐 치장을 할 수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대기실 같은 장소가 이 Z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 거기서 뭐 뽑아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생성을 딱 해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특성들을 압축해서 담은 공간이고 제너레이터는 이걸 해석해서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딱 생성을 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그 학습 루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냥 네,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 샘플 M개 가져오고 노이즈로부터 M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진짜와 짭이 있을 때 둘이 판단을 잘 해봐라고 하는 거고 그때 해당되는 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식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화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가짜 샘플을 이제 노이즈 Z로부터 M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는 최소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최소화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요 식을 자세히 봤을 때 그러니까 요 전체가 최소화가 되려면 이거 자체는 최대화가 돼야겠죠. 요 항 자체는 이 전체가 최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요게 최대화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가짜를 줬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최대화가 돼야 되면은 1에 가깝게 그러니까 가짜를 계속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최소화된다는 건 요 거짓말을 잘하게끔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안에 것만 빼서 학습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요 밑에 요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식도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긴 했는데 뭐 요런 두 가지씩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은 뒤에 이렇게 기울기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배울 때 이 기울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이제 최저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다. 기울기를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는 알고리즘에 아까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수식적으로 이게 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왜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을 때,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거랑 생성했을 때 확률이랑 그다음에 이 원래 데이터 생성했을 때 확률이랑 같을 때, 그러니까 진짠지 가짠지 구별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왜 최적 상태일까를 증명을 이제 이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최적의 상태겠죠. 왜냐면 그만큼 그럴듯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보면은 네, 요 식이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러니까 진짜랑 가짜랑 더해서 우리가 해당하고 싶어 여기 PG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스크리미넷 목적은 다음과 같은 식을 최대화하는 거다. 요거를 최대화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막 적분이 지금 Z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는데 X로 넣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변수 치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수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 V라고 쓰는 이유는 이게 value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생성자와 판별자 친구의 이 식을 이제 최대화하는 거, 최대한 어떤 가치, 값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V로 식이 쓰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데 아까 요거는 제가 전 페이지에 바로 말씀드린 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거를 연결해서 이제 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용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손실 함수에 해당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진짜처럼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지 측정하는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해당 식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번 식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는 게 그대로 이제 1 빼기 고식이 있는 거고 여기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 같은 경우는 아까 잘 말씀드렸죠. 원래 데이터랑 가짜 데이터랑 더해서 우리가 해당하고 싶은 거 넣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긴 진짜 데이터를 넣고 여기는 이제 가짜 데이터를 넣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률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식이 이렇게 두 항이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원본 데이터, 요거는 가짜 데이터인데 제가 아까 최적의 상태는 요게 각각 0.5, 0.5일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별 못 하겠어. 뭐가 진짜지? 뭐가 가짜지? 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다칠 때, 그때를 이제 우리가 바로 최적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0.5, 0.5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4가 나와요. 그래서 전역 최소값 마이너스 로그 4를 갖는다. 그럼 진짜랑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계속 이용해서 값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뭐 그거를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뭐 요런 거 요런 이유로 식을 계속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나오는 식은 요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는 그 전역 최소값은 마이너스 로그 4. 왜냐면 진짜도 2분의 1, 가짜도 2분의 1 이었을 때 그 계산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아 더 이상 이제 나는 구별 못해. 그만큼 이미지 생성을 잘 해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러면 그 판별자랑 이제 생성자 어떻게 왔다 갔다 해서 학습을 잘 시킬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요 밑에 수식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전 수식이랑 유사한데 얼마나 이제 다른지 두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논문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봤던 표현이 이 컨벡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볼록한 거, 볼록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말한 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U 가로 열고 PG, 콤마 D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이 PG,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그 확률에 대해서 컨벡스, 볼록하대요. 근데 볼록하다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최저값,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전역 최소점, 그러니까 글로벌 미니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컨벡스하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기울기 통해서 그 최소점에 이론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자료를 보면 컨벡스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볼록한 상황인 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해서 이 특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네. 그런데 여기 과정에서 우리가 PG 자체를,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그 식이나 그 확률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막 뭐 랜덤하게 뽑고 뭐 잠재 공간에서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고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거기서 이제 그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랜덤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정을 계속 거치잖아요. 근데 수학적 보장은 없지만 실전에서는 그래도 잘 먹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험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결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썼겠죠. 그래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저 생선자와 판별자의 이제 뭐 특징은 저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제가 뒤에 가서 결과 사진 나온 거 같이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이 좀 특별했는데 파이썬 윈도우 기반의 이제 로그 라이클리를 추정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PG 자체,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잠재 공간에서 뭐 꺼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라이클리후드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또 이제 좀 뭔가 보정을 가해주고 우리가 어떻게든 좀 뭔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를 억지로 변형을 하는 걸 거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종 모양의 이 가우시안 분포를 씌우고 그거를 하나의 밀도 분포로 근사해서 이렇게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 이렇게 세세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 뭔가 이렇게 생성해내는 과정에서는 일종의 랜덤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맞추는 과정이 좀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본 데이터인데 이고 이제 옆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 GAM 모델이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꽤 뭐 나름 괜찮은 성능을 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그래도 몇 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와 사람 얼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뒤에 가서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색깔도 있고 그다음에 복잡한 어떤 사물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한 구조의 이 겐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C랑 D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D가 더 성능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강아지가 있고 뭐 자전거 같이 보이는 게 있고 말이 있는데 사실 되게 상당히 다른 그림을 보여요. 이런 거는 말이라고 보기 좀 힘들겠죠. 근데 D는 적어도 뭔가 이 풀밭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든 뽑아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차이가 뭐냐면 이 C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GA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D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판별자랑 생성자 사이에서 좀 다른 이런 특징을 추가를 했는데 일단 이 생성자는 같은 경우는 이 업샘플링 구조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더 높여서 생성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CNN 기반으로 이 공간 패턴을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D가 성능이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계속 그 잠재 공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대기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뭘 하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요 밑에 있는 그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자 1번부터 여기 1번부터 쭉 5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 되게 좀 부드럽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갑자기 확 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 직선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노이즈 공간, 그러니까 이 Z 스페이스에서 두 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부드럽게 숫자가 바뀐다는 거라는 거는 이 잠재 공간이 되게 매끄럽다는 거를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공간 지표를 조금씩 바꾸면서 현실적인 이미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변환을 할 수 있는 친구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널뛰는 변화가 이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되게 안정적인 이미지 생성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그래도 꽤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단점하고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제가 그 줄다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성자와 판별자가 잘 맞춰서 학습이 돼야 돼요. 한쪽이 너무 강력해 버리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명시적으로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파이썬 윈도우를 통해서 뭐 라이클리후드를 추정한다든지 막 이런 어떤 다양한 기법들을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뭘 알 수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단점도 있었고 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샘플링도 빠르고 그다음에 뭐 오토인코더처럼 Z를 추정하거나 역전할 필요가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논문 2번을 이렇게 건너뛰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사실 이거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아 이런 과거에 문제가 있었는데 한계가 있어서 GA인 모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GA인 모델의 장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미래의 어떤 업무, 뭐 남은 태스크에 대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는 이제 클래스 레벨의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을 이렇게 줘서 특정 조건에 맞는 샘플을 우리가 생성해낼 수는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역추론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세마이라고 해서 준지도 학습. 그래서 피처를 분류기에 활용하면 각 라벨이 이제 적은 상황에서도 이 분류 성능이 이렇게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지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모델을 이렇게 딱 만들어냈으니까 우리가 조금 조금씩 뭐 바꿔보고 조금 조금 더 섬세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문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컨벡스 그 사용했던 그래프에 대한 출처가 이거고, 이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